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터키는 우리나라의 자주포와 전차 기술을 수입하여 자국에 맞게 이들을 맞춤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자주포와 전차의 업그레이드 소식은 언제나 호기심을 갖게 만듭니다. 터키는 지난 23일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수입하여 제조한 T-155 프루트나 자주포의 업그레이드형인 T-155 프루트나인지의 첫 납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T-155 프루트나인지의 업그레이드보다는 이 행사장에 등장한 터키의 신형 전차가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터키는 이 자리에서 자국의 주력 전차인 알타이의 포탑을 탑재한 레오파드 2A4를 등장시켜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고로 T-155 프루트나인지는 우리나라의 자주포인 K9에 터키의 사격 통제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을 추가한 155mm 자주포로 터키는 이 자주포를 3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터키는 새롭게 12.7mm 기관총과 40mm 유탄 발사기를 갖춘 RCWS와 신형 사격 통제 시스템과 연계하여 작동하는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을 탑재한 T-155 프루트나인지를 개발하고 양산하여 점점 구식이 되어가는 T-155 프루트나 자주포를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터키의 T-155 프루트나인지의 소식은 다음에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엔 터키 알타이 전차의 포탑을 갖춘 레오파드 2A4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레오파드 2A4의 업그레이드 버전은 터키 전차인 알타이의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폭발 반응 장갑과 복합 장갑, 그리고 차량 내벽의 비산을 방지하는 내장 등을 추가함으로써 방어력을 강화한 레오파드 2A4 차체에 알타이의 포탑과 화기관제 시스템을 이식한 것입니다. 특히 시리아 내전으로 많은 레오파드 2A4가 대전차 미사일의 먹이가 된 교훈에서 터키가 생산하고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터키가 생산하고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자슬론사의 능동 방어 시스템을 터키의 아셀산사가 아이센스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무기나 관련 물품의 도입 시 기술 이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기술 이전 후 자국에서 라이센스 형식으로 생산한 뒤 자국 개발이라는 무기 개발 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슬론사의 능동 방어 시스템도 터키가 기술 이전을 받고 라이센스 방식으로 생산을 한 뒤 몇 년 후에는 독자 개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터키는 작년 11월에 M60T 주력 전차를 M60TM으로 현대화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터키는 2017년에 M60T 주력 전차 169대를 현대화하는 프라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터키는 중동의 여러 내전에 M60T를 참전시켰으나 작전 중 M60T 전차들이 상대의 대전차 미사일에 피해를 입으면서 생존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된 M60TM에는 터키가 생산한 능동 방어 시스템이 최초로 탑재되었으며 레이저 경보 체계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위치 및 방향 탐지 체계와 전차 조종수 시각 체계 등의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스마일 데미르 방사청장은 M60TM 전차에 이어 레오파드2 전차의 현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는 독일의 레오파드2A4 전차를 321대 보유 중이며 이 레오파드2 전차는 독일과 협력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터키군이 시리아 내전에 참전하면서 독일 의회는 레오파드2의 업그레이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당초 독일산 전차들은 이슬람국가 격퇴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터키가 밝힌 당시의 자료화면에 따르면 독일산 전차 등은 쿠르드 민병대 등과의 전투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일 데미르 방사청장이 M60TM 전차에 이어 레오파드2 전차의 현대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알타이 전차의 포탑과 레오파드2의 차체의 결합을 두고 발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터키가 이런 하이브리드 전차를 내놓은 것은 파워팩 문제로 알타이 전차의 생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키는 지난해 말 주력 전차인 알타이의 파워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업체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협상이 불발돼 자국산 파워팩을 탑재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터키 언론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개발된 터키의 전차 알타이는 독일제 파워팩을 탑재할 예정이었지만 독일 정부는 터키의 시리아 내전 개입을 이유로 파워팩의 터키 수출을 금지했기 때문에 알타이의 양산 프로그램은 28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알타이에 채용된 프랑스산 장갑에 대해서도 공지 중의 문제로 터키와 갈등을 빚고 있는 프랑스 정부가 수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터키의 알타이 전차 양산 프로그램은 더욱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터키는 현재 주력 전차 K2 전차를 개발한 우리나라의 현대로템을 통해 국산 파워팩 엔진 제조를 담당하는 두산과 변속기 제조를 맡은 S&T와 함께 파워팩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이처럼 터키는 한국 기업과 파워팩 공급에 관한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었지만 지난 3일 터키 언론에 따르면 터키 국방부에서 조달을 담당하는 이스마일 데미르의 발언을 인용해 터키 기업이 개발한 자국산 파워팩의 프로토타입을 탑재한 알타이 전차의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보도했으며 여러 외신들은 한국에서 파워팩을 도입하려는 터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나자 자체 개발로 전환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파워팩은 바투라고 불리고 있으며 터키 기업인 BMC가 이탈리아 기업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1600마력의 디젤 엔진과 자국산 변속기로 구성된 것으로 터키 국방부는 성능이나 신뢰성 문제로 국산 파워팩 탑재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한국에서 파워팩의 입수가 무산되자 비파워 플랜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파워팩에 탑재된 디젤 엔진은 이탈리아 기업인 이베코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며 이탈리아 전차인 아리에테용으로 개발된 1250마력의 디젤 엔진을 베이스로 설계된 1500마력의 신형 디젤 엔진이지만 알타이에 탑재되는 엔진은 터보차저를 채용해 출력을 1600마력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터키의 파워팩에 사용되는 변속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터키 기업이 개발한 자국산 파워팩으로 터키 육군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지만 터키와 군사협정을 체결한 우크라이나 언론은 터키가 여러 차례 우크라이나가 생산하는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을 알타이에 장착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1500마력의 디젤 엔진인 6TD3와 변속기의 조합은 터키의 파워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터키와 우크라이나는 국방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하기로 한 군사협정을 체결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소련 시절의 T-64와 T-80 등의 전차를 제조해온 실적과 소련 붕괴에 따라 T-84를 개발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하리코프 말리셰프 전차 공장이 존재합니다. 즉 우크라이나에 의지하면 안정적으로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데 왜 성능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터키산 파워팩 탑재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터키가 우크라이나의 파워팩을 채용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관련 보도가 없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진작에 우크라이나의 파워팩을 입수했을 것으로 보이는 터키가 서방의 파워팩 기술에 비해 우크라이나의 파워팩 기술이 세련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키는 주력 전차인 알타이에 탑재할 파워팩을 한국에서 조달하려던 계획이 실패함에 따라 국산화하기로 결정했지만 단기간에 실용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레오파드 2A4와 알타이를 조합해 하이브리드 전차를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터키가 우여곡절의 산물인 하이브리드 전차를 조달할지는 미지수이지만 아마도 파워팩 개발에 시간이 걸릴수록 레오파드 2A4와 알타이의 하이브리드 전차의 필요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